예, 반갑습니다. 황진수입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한비자에 영향을 준 선진 유가의 인성론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봤죠. 오늘은 한비자가 법가죠. 법가의 선배 법가들은 그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자. 우리가 그 관중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나라 재상을 했죠. 그래서 제나라 환공을 패자의 위치까지 올렸던 유명한 재상이었죠. 관자 이 책이 있습니다. 관중의 어떤 치국 철학, 경세 철학하고 방법론들을 정리한 책이지 이제 관자라는 책인데요. 여기에 이제 판법회 편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범인자, 사람이라는 것은 막불, 뭐뭐 하지 않음이 없다. 막불, 뭐뭐 하지 않음이 없다. 용리, 아까는 우리가 홀이라고 얘기했지만 용리, 이익을 욕심내고 오해, 해로운 것을 싫어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이 얘기는 아까 순자가 얘기했던 부분하고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비자한테 순자가 스승이었지만 그래서 자꾸 우리가 순자가 유가지만 유가의 이론이 법가를 탄생시키는 단초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또 이제 금장편에 보면 관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범인지정, 정이라는 것은 사람의 심정이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득소욕,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것, 자기가 욕심내고자 하는 것을 얻었을 때는 즉 나가고 기쁘다 이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선물을 받고 싶었을 때 그 선물을 받으면 기쁜 거하고 마찬가지고 어느 대학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 대학에 들어갔으면 기뻐 날뛰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기쁘다 이거 당연하죠. 봉 만난다 뭐를 소오 싫어하는 것을 만나면 걱정된다 근심된다 그지 근심하는 것이 이거는 귀천 어떤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부자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귀천 귓불 불문하고 소동류라 모두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자도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위심, 자기 스스로의 이로움을 추구하는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관자는 거기에 법가 중에서 좀 특이한 무슨 뭐냐 그러면 그래도 맹자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마음에는 선이라는 게 좀 있어서 올바름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세우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관자는 법치와 덕치를 잘 묶어서 관리를 하면 훌륭한 나라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자의 주장은 바로 용리오해다. 호리오해 똑같은 거예요. 이익을 욕심을 내고 손해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 한비자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던 상항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진나라의 재상이었죠. 진나라 효공 때 그 재상이 돼서 변법을 실시했죠. 여러분 변법이 뭡니까? 법을 변하게 만든다. 법을 변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그 사회를 그 국가를 통치해 나가는 기준을 바꾼다 이런 얘기예요. 제도를 바꾼다. 제도를 바꿔 나가는 그러한 시도. 그거는 항상 우리가 반대에 부딪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상항도 결국은 저번에 얘기했지만 효공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죠? 거열형, 사지를 전부 다 우마에 끌고 가서 찢어지기는 거열형을 당하는 불운을 당합니다. 이 상항 법가죠. 근데 이 양반은 위나라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는 위앙이었어요. 이 앙이라는 것은 이름이고 그래서 위나라 앙인데 왜 상항이냐 그러면 효공 때 상이라는 지역의 땅을 봉받았어요.
저기 전공을 세워가지고 그걸 하사를 받죠. 그래서 상땅의 앙이다. 그래서 상앙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상앙이 지은 말 그대로 경세술이 상군이라는 것은 상땅을 다스리는 말 그대로 그 군주란 뜻이죠. 상군서. 예, 여기에 보면 산지편에 보면 백성들의 본성은 아까 우리가 관자하고 똑같은 얘기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고 기구식, 피로하면 평안함을 바라며 노이구일,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안함 이런 뜻이에요. 괴로우면 내가 괴롭다. 괴로우면 즐거움을 찾고 고즉 생락.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뭐 노래방을 가든지 아니면 술을 한 잔 친구들하고 기울이든지 하고 뭔가 즐거운 대화를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치욕스러운 것을 당하면 영예를 구하니 욕즉 구영. 치욕을 당했으면 우리가 이 치욕을 만회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마음이다. 이건 너나 할 거 없이 다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이다. 이런 얘기. 이 얘기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자위심,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 자기를 위하는 마음. 이거는 너나 할 거 없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똑같은 법가적인 생각이죠.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상형편에 얘기한 것 중에서 보면 하나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민지욕 부귀. 우리가 전부 부귀를 꿈꿔요. 그죠? 사람들이 부귀를 욕망하는 것은 모두 이거는 합이라는 건 뚜껑을 닫다 이런 뜻이에요. 관뚜껑. 우리가 말하길 관뚜껑을 꽝 하고 닫은 이후에야 끝난다. 욕심이라는 거는 죽어야지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죽을 때까지는 끊임없이 욕심을 부린다 이런 얘기. 우리가 그 공자님은 70을 갖다가 얘기하기를 종심소욕 불유구라고 얘기했죠. 그죠? 종심소욕. 내 마음이 바라는 바를 따라가더라도 불유구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다. 이미 내가 이제 산신령이 다 됐다. 이제 이런 뜻으로 썼는데 이 양반 얘기는 사람이라는 거는 관뚜껑에 꽝 닫혀가지고 무덤에 묻혀야지 욕심이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욕망은 끝이 없다. 이런 얘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어느 정도 참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50이 되고 지천명이 되고 60이 되고 하면서 주위에서 많이 듣는 얘기들이 뭡니까? 여러분들도. 자, 내려놔라 그러죠. 나는 다 내려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욕심을 내려놨다. 그래야지 마음이 편해진다. 그렇지만 그게 살다 보면 나이에 상관없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도 마찬가지로 인성을 홀이 피해. 말들은 조금씩 달라요. 근데 다 같은 뜻입니다.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피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상황은 아까 관자는 법과 법치와 덕치를 잘 균형해서 써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상황은 법치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철저하게 아주 엄형에 의해 가지고 잘잘못을 가리고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엄형을 내리는 이러한 법치를 주장하죠. 자, 이러한 상황의 법치 논리가 나중에는 한비자한테로 전수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비의 이러한 견해들을 받아서 한비는 어떤 인간관을 가졌을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비자도 마찬가지로 법가지요. 이 양반은 한나라 출신이라 그랬죠. 그런데 아까 진나라 법가라 그래서 상황도 진나라 법가고, 왜냐? 상황은 위나라 출신이었고 한비자는 한나라 출신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진시황 진이 아니고 이 진나라 나라 진짜 이 진나라 법가라고 하는 것은 이 진나라에서 한위조, 그죠?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가 갈라져 나왔다. 분할됐고 진나라가 없어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나라 법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비자의 인간관은
순자의 그런 성악설,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그러한 선행 법가들의 어떤 인성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본래 인성은 하늘로부터 타고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홀이 오해, 이익을 추구하고 손해를 싫어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까지는 이미 순자나 선행 법가들이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한비는 아주 디테일하고 예리하게 실제로 이것이 맞는 건지 이거를 각종 인간관계를 가지고 분석해 나갑니다. 바로 부자관계, 아버지와 자식관계, 군신관계, 군주와 신하관계, 부부관계, 그 다음에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 장인 고객 관계, 물건을 만드는 사람과 물건을 사가는 사람의 관계, 이런 다양한 인간관계를 굉장히 예리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요. 어떤 결론을 내느냐. 이렇게 다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판단과 행동과 움직임이 기본적으로는 자기를 위하는 이익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더라. 그 계산에 의해서 자기한테 이로움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기를, 사람은 자기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이익 추구는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본다. 이게 바로 한비의 인간 간의 종합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볼까요? 자, 맨 처음에 부자 관계. 우리가 자식이 태어나면 너무 사랑스럽죠. 저는 최근에 손자가 태어나가지고 손자를 볼 때마다 그냥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떠오릅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자식을 보면 굉장히 사랑스럽고 그다음에 친애하게 되죠. 그런데 한비자는 그것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사람은 여기 보면 외조설 좌상에 나오는 좌상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람은 어릴 때 부모가 양육을 소홀히 하면, 자, 잘못 키우면 자식이 성장해서는 왜 엄마 아빠는 나를 이런 식으로 키웠나, 왜 나를 낳았느냐 하고 대들죠. 원망하고, 자식이 성인으로 성장해서 또 부모를 제대로 공양을 못하면 부모는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한테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고 꾸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식과 부모는 사실 가장 가까운 관계이지만 꾸짖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왜 그런 꾸짖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것이 발생할까? 모두 서로 자기를 위해 주기를 바라는데, 아이는 부모로부터 나를 위해 주기를 바라고, 부모는 나중에 자식이 성장해서 잘 됐을 때 부모를 양육해 주기를 바라고, 모두 다 자기를 위해 주기를 바라는데 상대가 자기 바람을 제대로 채워주지 못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꾸짖고 노하는 화를 내는 그러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자, 개 모두 다 협, 상위, 서로를 위하기를 기대. 협이라는 것은 믿다, 믿지만 부주, 주라는 것은 다 한다, 다 할 진짜. 부주 위기하라. 자기를 위하는 거를 자기를 위하는 거에 다 하지 않기 때문에 꾸짖고 원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한비는 부자 관계를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부자 관계도 계산지심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잘 키우면 너는 나중에 잘 커서 부모를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6반 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부모가 자식에 대해 아들을 낳으면 축하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딸을 낳으면 죽여버린다. 아마 이 당시에는 딸을 낳으면 바로 죽이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기 산남, 남자아이를 낳으면 상하, 서로 축하해주고, 산여, 여자아이를 낳으면 즉 살찌,
그 여자아이를 죽여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 이들은 모두 똑같이 부모의 품에서 나왔지만 아들은 축하를 받고 딸은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한비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뒷날의 편의를 염려하여 먼 이득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계지장리하라. 장리, 먼 이득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컸었고요. 그 다음에 임신을 했을 때 태아 감별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여아일 경우에는 유산을 시키고 남아일 경우에는 낳고 또 시부모 입장에서도 대를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남아 선호 사상을 부추겼던 부분이 있죠. 지금은 뭐 딸을 낳아야지 부모들이 해외여행을 간다고 할 정도로 남녀 구분들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자, 한비자는 바로 이러한 부자 관계도 그런 식으로 계산작용이 본래 있는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럼 다른 것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임금과 신하 관계는 어떠냐? 군신 관계는 어떠냐? 이 외조설 우하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원래 임금이라는 관직을 파는 거야. 자, 내가 니한테 좌의정을 줄게. 내가 니한테 정오품을 줄게. 관직을 팔고 신하는 바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하고 능력을 파는 거예요. 임금한테. 자, 여러분 좀 이거 아주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이 사상가들 중에서요. 옛날 사상가들 중에서 이렇게 한비자처럼 참 말하기 어려운 부분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 사상가는 없습니다. 한비자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쉬쉬하면서 밑에다가 넣고 책을 봤다는 그러한 썰이 전해지고 있죠. 자, 그러므로 자기만을 믿지 남을 믿지는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제나라의 전유라는 아버지가 아들인 전장한테 죽기 전에 타이르는 말이었어요. 자, 임금은 매 관작이야. 관작을 팔고 신하는 매 지력, 자기의 지력을 파는 거다. 그러므로 네 자신을 믿어. 자신을 믿어야지 타인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난일편에 보면은요. 신하는 사력을 다함으로써 임금과 흥정을 하고 임금은 장록을 내보이며 그것으로서 흥정을 한다. 자, 너 좀 열심히 하면 내가 요번에 승진시켜 줄게. 요즘 우리 회사 조직 또는 뭐 관직들도 다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걸 근데 좋게 보느냐 또는 아니면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한비와 같은 이러한 판단과 분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군주와 신하 관계는 부자 사이처럼 아주 가까운 관계가 아니야. 남남이야, 남남. 그죠? 관계가 아니며 이해를 타산으로 하여 나오는 걸. 신하하고 군주는 진짜 말 그대로 상호 간에 이해 타산이 맞아야지 관직도 주고 자기가 거기에 봉직을 하는 거죠. 근데 다 그런가요? 우리 최근에 드라마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강남찬 장군이라든가, 그죠? 거기에 최근에 우리 흥화진을 사수했던 양규라는 장수. 이 사람도 뭐를 바라고 했나요? 아니면 조국을 말 그대로 방어를 해야 된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러한 충성심, 그죠?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였을지 않겠어요? 근데 하여튼 한비는 그것도 결국은 자기의 명예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타산으로 하여 나오는 것이다. 다 계수지 소출려라. 계수가 나오는 것이다. 계수 따진 결과가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 다음 식사편에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금은 계산을 가지고 신하를 기르고, 자, 이놈을 내가 요 자리까지 올려주면 얘가 나한테 이런 걸 해줄 거야 라고 이런 걸 가지고 염두에 두고 기르고, 신하도 계산을 가지고 임금을 섬긴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아마 임금은 나한테 이런 자기를 줄 거야, 이런 복록을 줄 거야, 이런 땅을 줄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임금과 신하의 교류는 계산을 바탕으로 한다. 군신지교 계야라. 참 이러한 적나라한 표현은 제가 어느 경전을 뒤져봐도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부부관계 한번 볼까요? 부부관계. 부부는 사랑으로 맺어지는 관계죠. 근데 물론 예전에는 사랑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귀족 집안이라든가 아니면 왕의 경우에는 임금의 경우에는 더욱 그런 부분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후비, 부인, 후비라는 거는 왕후라든지 비빈을 얘기하는 거죠. 부인이라는 것은 그 아래 다른 이제 그 상공들 또는 이제 임금하고 관계를 가졌던 여자들, 그다음에 이런 태자가 무리를 형성해 가지고 자, 군주가 빨리 죽기를 바래. 옛날에 이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어요.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빨리 시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독약을 타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 빨리 아버지가 죽어야지 내가 왕이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말 그대로 역적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군주가 죽기를 바라는 것은 군주가 죽지 않으면 세력이 강해질 수 없으니, 나의 세력이 강해질 수 없으니 마음이 군주를 미워하는 것이 본래 아니죠. 이익이 군주가 죽는 데 있기 때문이다. 참 말 잘하죠. 본래 마음이 비증군야라. 군주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익이 제 군지사라. 군지사, 임금이 죽는 거에 바로 내 이익이 있기 때문에 군주가 죽는, 태자는 아버지가 죽는 것, 또는 황후는 태자의 엄마인 황후는 자기 남편이 죽는 것, 이것을 바라게 된다. 이익이 그래야지 내 권력이 세지고 내가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군주는 자기의 죽음을 이익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말합니다. 한비자는 항상 동상 같이 침대에 자는 사람을 조심해라. 그리고 항상 현명한 의심, 100% 믿지를 말고 현명한 의심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지주하고 일꾼 관계를 한번 볼까요? 이 양반은 이렇게, 한비자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대저 일꾼을 사서 파종을 하고 밭을 갈 경우 주인이 자기 돈을 써서 맛있는 음식도 가지고 논밭에 가서 주고, 그 다음에 품삯도 후하게 쳐주고 하는 것은 일꾼을 사랑해서일까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밭 가는 사람은 제대로 밭을 갈고 김 매는 사람은 제대로 김을 매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죠. 일꾼이 힘을 다하고 김 매고 밭 갈고 공들여 밭 두둑을 고치고 농기를 고치는 것은 주인을 사랑해서일까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야만 반찬도 맛있게 나오고 품삯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라는 얘기죠. 이와 같이 힘들어 일한 자를 부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힘들어 일했으니까 돈을 주고 하는 것은 부자지간의 은택과 같은 상황이지만,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을 철저하게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철저하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히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꼭 그 고대의 에만 통하는 논리가 아니고 지금의 우리가 회사에 여러분들 취직하고 일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다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러한 그냥 이해타산 관계에서부터 진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게끔 만드는 그러한 전략, 그러한 방법이 말 그대로 회사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죠. 그게 바로 경영학에서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를 한번 보면, 자, 장인, 이거는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를, 이거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강의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병원의 의사가
남의 상처를 빨고 그 사람의 피를 이게 입에 머금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권력지친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는 이익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리소가야라. 이익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익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 또 술에 만드는 사람. 술에 만드는 사람이 다 사람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관을 만드는 사람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술에 만드는 사람은 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니까 굉장히 인한 사람, 인애를 가진 사람, 착한 사람이고, 빨리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관 만드는 사람은 그러면 아주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부귀해지지 않으면, 그죠? 수레가 팔리지 않고, 또 사람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 관 짜는 사람이 관을 팔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 이익이 사람이 죽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리재인지 사야라. 이익이 사람이 죽는 데 있기 때문에. 자, 한비는 이렇게 우리들의 인간관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예리하게 보통 사람들이 참 말하기 어려운 부분을 긁어가면서 이렇게 분석을 해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공통분모를 찾아보니까 이 인간관계라는 건 결국 이익이 바탕이 된 계산지심이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